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살펴봐 드릴 거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판이 너무 많이 진행이 돼요. 날도 더운데 재판도 진행 안 되고 내 재판 어떻게 되는지 답답하고 막 그러실 텐데 이게 또 법원에서는 가만히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단독 사건을 그러니까 합의부 사건이 너무 정체가 되다 보니까 관할을 좀 바꾼 거예요. 소가, 그러니까 소송물의 가액이 2억하고 5억 사이에 있는 것들은 단독 판사가 진행해라. 그래서 빨리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지난달에 한번 이런 제도가 바뀌어서 그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내용 한번 보시고 왜 재판이 늦어지는지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사 1심 단독 관할 소가가 2억에서 5억으로 확대됐지만 효과가 의문이다라고 해서 법률신문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지금 소가라는 게 뭐냐? 소가라고 하는 게 소송물의 가액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돈을 3억을 달라라고 대여금 청구 소송을 했다라고 하면 그 3억 원이 소송물의 가액이기 때문에 이 3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사물 관할을 나누는 거예요. 부장판사, 배석판사, 우배석, 저배석이 있는 그 합의부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단독 판사가 할 것이냐를 가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물 관할을 나누는 건데 지금 이 기사에서도 얘기하는 게요. 신속한 재판 처리를 위해서 1심 단독 관할 사건의 범위를 지난해 3월, 그러니까 벌써 이게 23년도 3월에 나온 얘기네요. 그러니까 소가 2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했지만, 그러니까 요거는 말이 이제 표현하기에 따라 다른데요. 벌써 이게 1년이 지나가지만 효과가 의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천만 원을 초과해서 2억 원 사이에 있는 걸 중액단독이라고 해요. 중액단독. 중액단독 판사들이 하는데 여전히 판사 수가 부족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인데 서울중앙지방법원만 보면요. 고액단독 법관이 총 14명이라는 거예요. 합의부를 3개를 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작년 3월 대법원이 재판부 65개의 증설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액단독을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송가액 기준을 2억 원에서 5억 원을 올렸다. 그래서 합의부를 줄이는 대신 단독 재판부를 늘려서 재판부 증설 효과를 내겠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소가가 3천만 원 이하인 사건은 소액 단독으로, 그 다음에 3천만 원에서 2억 원 사이는 지금 중액 단독, 그 다음에 2억에서 5억 사이는 고액 단독 재판부가 담당을 하고 5억 이상부터 민사 합의부가 담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원이 모자라서 재판 적체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중액 단독 재판부는요, 지난해 54개에서 올해 50개로 조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들이 보면 배당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사건 수가 이미 600건을 넘었고. 근데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판사님께서, 부장판사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단독 재판부는 담당 건수가 300에서 400건을 넘으면 사건 처리 속도가 현저히 늦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지금 과연 될 것이냐.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건이 재배당되는 과정에서 일부 합의부나 중액 단독 재판부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지만 매년 통계를 바탕으로 사무 분담을 조정하기 때문에 점차 나아질 것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적체가 단순히 그냥 이 합의부 사건을 단독 판사가 할 수 있도록 소가를 조정하는 것만으로 되겠느냐. 심각해도 너무 심각해요. 지금 재판이 지연되는 게요. 그리고 판사가 600건을 한다? 생각해보세요. 물론 그 중에 간단한 사건들도 있을 수 있지만 600건이라고 그러면 하루에 2건씩 봐야 1년에 2번 보는 거잖아. 그 기록을 다 본다고 해도. 물론 재판이라는 게 한번 처음에 소장이 있을 때 보고 답변서 들어올 때 좀 보고 그리고 나서 재판정에서 양쪽 얘기 들어보면서 좀 재판 준비하면서 보고 판결 선고할 때 보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어느 정도까지는 사건 내용을 판단하는데 좋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 기억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판사도 사람인데 아무리 똑똑한 판사가 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부가 일주일에 판결을 3건을 해야 한 달이면 몇 건을 합니까? 그러니까 4주라고 따지면 12건 판결 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52주잖아요. 만약 12건이면 1년으로 따지면 그래봐야 140건 정도밖에 못 쳐내잖아요. 결국은 400건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4년 지나 끝난다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그 지표상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의 질도 떨어져요. 그리고 판결문이 옛날에는 오타가 없었습니다. 판사들 판결문을 보면. 근데 지금은 경정 판결이 많이 나와요. 이게 좀 사법 시스템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수사는 더해요. 고소고발 사건, 경찰서에 있는 사건들 내가 고소한 사건이 종결되려면 한 검찰로 넘어가고 뭐 이거 송치 여부가 결정되는 혐의 있음으로 해서 그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데만 1년이 넘게 걸려요. 조금 복잡하면 1년 반, 2년 걸리는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제가 변호사 25년 하지만 이렇게 재판이 늦어지고 수사가 늦어지는 거는 처음 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 대한 피해가 되기 때문에 이거 논의해서 빨리 좀 고쳐야 되는데 앞으로 이거 정말 이 상태로 가다 보면 정말 재판 도저히 못합니다. 저희들도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든 빨리 이거 사법 시스템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